아이고야. 예. 확률과 통계 파일을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 파트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지난번이랑 같습니다. 괜히 그 교육 얘기했다가 죄송합니다. 예, 정교분포와 표준 정교분포 소제목은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정교분포, 표준 정교분포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수업이에요. 요것만 완벽하게 인지를 갖다가 하셔도 통계의 70%를 갖다가 통계 파트의 70%를 갖다가 진짜 강해지십니다. 거기에서 진짜 강해지실 테니까 요 수업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알겠어.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랜덤리하게, 그러니까 그 충분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샘플은 굉장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뽑은 샘플이라면은 보편적으로 표준 정교 분포를 갖다가 이루고, 그죠? 나이스한 벨 모양 쉐이프의 그래프를 갖다가 나타내게 됐고, 평균과 분산, 즉 표준 편차를 가지게 될 거고,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m의 시그마 제곱으로 식을 갖다가 대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지금 사실은 죄송한데 세 번째 촬영이거든요. 그 이유는 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가지고 지난번에 발견한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잘. 어찌됐든 요러한 왜 안 돼? 왜 안 되죠? 예, 아무튼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음, 붙여놓고 너 또 뭐 하는 짓이야 하시겠지만은 붙여놓고 이게 그나마 또 재밌는 거는 현장 강의할 때는 불가능한 행위예요. 근데 여기 이 강의라서 좀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뒤로 깜짝 넘어질 준비하세요. 즉 이렇게 평균 그러면서 이거는 그 그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여서 그래서 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나이스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 가장 피크가 되는 여기 점은 m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의 표준 편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 계급값에서 m 플러스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에 m 플러스 알파가 형성이 되게 될 거고 m 마이너스 알파라는 즉 한 표준 편차 m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표준 편차 위, 한 표준 편차 아래까지 넓이의 요 포션이 전체 샘플 중에서 요 포션이 얼마냐 하면은 무조건 68%가 여기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무조건이에요. 즉 제가 만약에 이 m은 같다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작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즉 만약에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m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더 높이 치솟은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m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만큼이 시그마였던 거고 그것보다 작은 시그마를 갖다가 가지게 될 거니까 m 플러스 시그마는 한 여기쯤 나오게 될 거고요. m 마이너스 시그마는 여기쯤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얘의 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샘플의 양도 전체의 얼마? 68%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안 나요? 안 오면 말고요. 되셨어요? 그 더 놀라운 수치는 그래서 엄마야, 야, 씨, 진짜 그래? 그러면 한 표준 편차만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m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가 1이었던 거고요. 여기쯤 한 1.64 표준 편차 플러스 즉 m 더하기 1.64 표준 편차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1.64 표준 편차 여기 안에 있는 샘플의 양이 전체의 90%가 여기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우, 놀랍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이거 지금 중요해요.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m을 갖다가 기준으로 1.96 조금 더 나갈게요. 1.96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m 플러스 1.96 표준 편차. 그 다음에 1.m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샘플은 전체의 95%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m을 갖다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2.58 여기 좀 갈게요. m 플러스 2.58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2.58 표준 편차.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전체의 A,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전체의 99%가 여기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되셨어요? 이게 정규 분포가 설명해주는,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어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원 때 아니면은 중학교 때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깝게는 수원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우리가 수원에서 뭔가 새로운 수를 갖다가 하나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이런 새로운 숫자 표기법을 갖다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찾고 싶은 거야. 되셨어요? 그때 우리가 썼던 게 뭐냐? 얘를 갖다가 바로 찾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상용 로그 표라는 걸 갖다가 써가지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였던 거니까 얘를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이다 라고 바꿔가지고 상용 로그 표에서 10의 2 값, 10의 3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서 어림짐작으로 얼마인지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즉 어떤 숫자를 갖다가 이 숫자가 얼만지 대략적으로 얼만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역할, 중간적인 역할을 갖다가 해줬던 게 상용 로그였어요. 위치 10인 표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이제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통계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A, B 반이 있어요. A 반이 있고 B 반이 있는데 뭐 아니다. 이거는 그거 할게요. A 반, B 반을 갖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과학 시험을 쳤는데 과학 시험은 평균이 60점이었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평균이 6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반이었어요. 그다음에 수학 시험을 갖다가 쳤는데 수학 시험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평균은 80점에서 1의 제곱을 갖다가 따지는 이런 시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얘가 어떤 학생이 과학에서는 63점을 받았고요. 수학에서도 83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 물론 점수만 봐가지고는 수학이 잘 친 것 같지. 수학이 잘 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가볼까요? 얘를 갖다가 7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70점이라고. 그럼 점수만 봐가지고는 얘가 지금 83점이 잘 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평균과 즉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즉 내 앞에 몇 명이 있느냐, 내가 앞에서부터 대략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 상위권에서 아니면은 내 뒤로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서로 다른 어떤 이러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는 이러한 애들을 갖다가 서로 다른 두 샘플에서 나온 서로 다른 두 계급값을 갖다가 어떤 게 상대적으로 우위인지를 갖다가 찾아내고 싶은 겁니다. 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표, 즉 상용 로그처럼 정규 분포, 즉 얘를 갖다가 스탠다드하게 그냥 표준적으로 DARD normal distribution 뷰션 해주는 이러한 장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뭐를 갖다가 기준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나이스한 벨 모양을 갖다가 가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0에 1의 제곱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어떠한 이러한 형태의 만약에 M1에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위치한 X1에 위치한 이런 계급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M2 뭐 같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죠? M2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여기에서 X2에 위치하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얘들이 서로 지금 비교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즉 얘네 둘을 갖다가 왜 얘는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1의 시그마 1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2의 시그마 2 제곱을 갖다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비교를 갖다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바로는 물론 계산기로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건 계산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죠? 그렇지만은 표를 가지고 상용 로그로 바꿔가지고 상용 로그 표에서 값을 찾아내서 어림짐작으로 값을 찾아낼 수 있듯이 얘네 둘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0의 1의 제곱으로 컨버팅을 갖다가 해주셔서 여기에 컨버지를 해주셔서 얘네 두 x1이랑 x2라는 계급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게 표준 정규 분포의 역할인 거예요. 되셨어요? 상용 로그 표라는 겁니다. 요게.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 오브, 왜냐면은 얘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사실은 P 오브 어떤, 아니면은 X1이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이거는 못 찾아냅니다. P 오브 X가 X1. 얘가 여기에 딱 있는 요 포션이 얼마인지 모르지. 왜냐면은 얘는 항상 넓이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즉, P 오브 X1이, X1이, 아니야, X가. 지금 여기에서는 요 X라고 갈게요. X가 X1보다 큰 포션, 즉, 얘 위로 지금 몇 퍼센트나 있느냐. 그 다음에 P 오브 X가 X2보다 큰 포션, 이게 몇 퍼센트에 있느냐. 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요걸 갖다가 내가 지금 비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표준 정규화해서 비교를 갖다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갖다가 x로 두지 않고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z로 두게 되고 z는 m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공식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공식이에요. 물론 저랑 문제풀이에서는 이 공식 많이는 안 쓰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은 Z는 그래서 시그마 표준 정규화 해주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식 정규 분포로 얘기를 갖다가 해볼게요. 여기 식에서 P 오브 X가 X1보다 클 확률 물어봤다. 폴션이라고 물어보면은 P 오브 얘를 갖다가 Z화 해주시게 되면은 Z는 X1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요게 표준 정규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정규 분포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m의 시그마 1의 제곱을 가지는 정규 분포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표준 정규에서 읽어내겠다라는 거죠. 표준화 시켜서 얘의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읽어내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제 얘기를 갖다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정규 분포에서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M을 기준으로 M 플러스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 한 시그마, 그죠? 그래서 M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애들이 68%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을 기준으로 1.64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64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샘플이 전체의 90%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M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95%가 되게 되는 거고 2.58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애들이 얼마가 되게 된다? 99%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즉 제가 요걸 갖다가 어떻게 찾았는지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집 몇몇 건들 안 보이는 문제집은 있어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는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문제집도 그냥 그냥 기성 문제집들 있죠. 센이나 유형 중심이나 요런 류의 문제집에는 꼭 붙어 있고요. 기출형 문제집, 수능 기출형 문제집에는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집에 거의 맨 뒷장, 어떤 거는 답지 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요런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즉, 잠시만요. 요렇게 확대를 해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여기 y축이 왜 있나요? 사실 이 y축 없어도 됩니다. 얘는 항상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그죠? 0의 1의 제곱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애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3의 1의 제곱을 가지는 요런 집단에서 P 오브 X가 4보다 클 확률을 갖다가 물어봤다라고 해보죠. 즉 4보다 큰 애들의 폴션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물어본다라고 해볼게요. 바로는 못 찾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바로 못 찾습니다. 물론 제가 한 표준 편차 그걸 알려드리기는 했지만은 그건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즉 얘를 갖다가 우리가 Z로 컨버팅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즉 P 오브 Z가 4 빼기 M, 즉 빼기 3 나누기 시그마, 즉 P 오브 Z가
어디에서 1보다 큰 포션에 대해서, 즉 얘를 갖다가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자면은 어떤 요렇게 3에 가지고요. 여기에서 1, 즉 3 더하기 1, 4보다 클 요 포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내가 얘를 갖다가 바로는 못 찾아내니까 x축을 기준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디에서 0을 기준으로, 왜 얘를 갖다가 노멀 표준 정규화를 갖다가 해주고 나니까 여기에서 p의 4보다 같거나 x가 4보다 같거나 클 폴션이라고 하는 거는 p의 z가 1보다 같거나 클 폴션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즉 0을 기준으로 여기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 폴션을 갖다가 찾아내시게 되면은 이 폴션을 갖다가 찾아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공교롭게도 둘 다 표준 편차가 1이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되셨어요? 공교롭게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즉 이 그래프를 갖다가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면서 얘가 알려주는 게 P 오브 어디에서 Z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Z 뭐 알파라고 돼 있나요? 요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Z 알파라고 하면 되나? 예, 어찌됐든 여기까지의, 즉 왼쪽 부분에서 색칠한 부분의 포션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이 표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이 Z 제로라고 돼 있네요. 즉 이런 정규 분포에서 0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 표가 얘기하는 게 0.12, 얘 값이 0.0478이라는 말은 0을 갖다가 기준으로 0 플러스 0.12, 즉 0.12, 여기 사이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다? 0.0478, 즉 여기에 있는 폴션이 얼마라는 거다? 0.0478, 즉 전체의 4.78%가 여기 안에 있는다라는 걸 갖다가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찾아야 되는 게 P 오브 Z가 1보다 같거나 클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죠? 즉 P 오브 Z가 1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표에서 1.00을 갖다가 읽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즉 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얘가 표가 알려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다? 0.3461, 아니, 큰일 날 뻔. 죄송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다? 0.3413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1보다 큰 범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 범위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좌우 어떤 애예요? 대칭 형태입니다. 즉 전체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중간까지의 넓이는 딱 그거의 절반 0.5가 되게 되는 거고, 0.5에서 0.3413을 빼주신, 즉 0.158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즉 P 오브 Z가 1보다 클 포션이 얼마가 되게 되는 거며 0.1587이 되게 되는 거며, 우리의 원래 의뢰는 그게 아니라 P 오브 이런 집단에서 X가 4보다 큰 애들의 포션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거니까 얘는 얼마다? 0.1587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즉 4점이 되게, 내가 뭐 이걸 점수라고 따져볼게요. 평균이 3점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집단에서 내가 4점을 받았다라는 거는 적어도 내가 15.87% 안에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상위. 이해 가셨나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정규 분포를 갖다가 요번 강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걸 갖다가 마무리 못 지어서 그래요. 5분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거꾸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할 거예요.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읽는 거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규 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시게 되면은 x 범위를 갖다가 z 범위로 컨버팅 해주셔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기반으로 컨버팅이 아닌 어떤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표의 일부를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정도의 표의 일부를 갖다가 문제에서 항상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표만 읽어내시면 되세요.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즉 정규 분포를 이루는,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루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5의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이런 집단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P 오브
폴션을 갖다가 찾으라는 거죠. 또는 확률을 생각하셔도 돼요. 즉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어디에서 4보다는 같거나 크고, 뭐 물론 이거 같거나 안 붙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넓이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본적으로 갈게요. 5보다는 같거나 크고 7보다는 같거나 작은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컨버팅 해주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강해지시라는 거예요. 의미를 확실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규 분포가 되게 되면은 되게 무서운 게, m을 갖다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한 표준 편차, 이거는 여기에서요, 이 정규 분포 집단에서요, 그죠? 여기에 폴션과 어떤 뭐 다른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는 얘들이 있겠죠. m은 같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잖아요. 즉 어찌됐든 m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 안에 있는 폴션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건 비단 한 표준 편차만 그런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반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애들도 폴션이 항상 같습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컨버팅을 할 건데, 컨버팅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컨버팅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즉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에서 읽는 거는 맞아요. 읽는 거는 맞는데 컨버팅을 안 하고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즉 얘를 갖다가 지금 따지면은 이 x라고 하는 놈이 5에서 7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평균 5라는 평균에서부터 시작해서 5 플러스 2, 즉 평균에서 한 표준 편차 위까지에 있는 폴션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평균이 0입니다. 즉 이 5였던 평균을 0으로 컨버팅 시켜줄 거예요. 수렴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갖다가 조금 뒤틀어 가지고 어떻게 1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5에서부터 한 표준 편차 위까지의 포션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한 표준 편차, 얘의 표준 편차는 1이었기 때문에 한 표준 편차. 되셨어요? 1까지의 넓이였던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다 표에서 바로, 왜 0에서부터 한 표준 편차에 대해서 1까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얼마더라? 3413, 0.341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컨버징 안 하고 제가 0.3413을 갖다가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즉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가 그냥 0.1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1 곱하기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즉 평균에서부터 0.1 표준 편차까지는 0.0398, 0.2 표준 편차까지는 0.0793, 이런 폴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수학 얘기를 갖다 수학 점수 여기에서 마무리로 이것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이게 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과학 점수가 노멀 디스 아 광이래 씨. 과학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얼마, 만약에 60점에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고요. 좀 전에 7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수학 점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80에 1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60, 과학은 66점을 갖다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얼마다? 81점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과목이 상대적으로 잘한 거예요? 당연히 과학입니다. 그죠? 이게 보이시나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얘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르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60의 2의 제곱을 따르는 거예요. 즉 66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그마치 얘가 60점 더하기 2 곱하기 3, 그 3 곱하기 2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즉 평균에서부터 세 표준 편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80점에서 1 곱하기 1이었던 거잖아요. 즉, 한 표준 편차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잘한 점수였던 거죠. 이해 가셨나요? 퍼센티지로 따지자면은 60점에서 평균에서 세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0.4987, 3.00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게 0.4987이니까 이거의 반대편은 0.0013%, 즉 얘는 1%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0.13%니까. 과학 점수는. 되셨어요? 근데 수학 점수는 단지 한 표준 편차 바깥쪽이었던 거니까 수학 점수는 얼마가 되게 된다?
몇 퍼센트 포션 안에 들어가는 게 된다? 0.1587%. 87. 즉 15%, 16% 안에 겨우 들어가는 성적이었던 거예요. 점수는 이게 더 훌륭해 보이지만 이게 어마무지하게 잘 나온 점수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눈에 보이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 가셨나요? 예, 요렇게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역으로 읽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신뢰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 엄청 중요한 강의였어요. 꼭 이해되실 때까지 좀 길더라도 반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표를 갖다가 보시면서 본인들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내 보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읽어내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맞는지 틀린지 궁금하시다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냥 환영하고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예 체크해 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